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뭐 정치적 이슈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 앞두고 한 해 마무리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사이 한 일주일여 정도는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나라 전체도 힘든데 또 회사 차원에서도 힘들어요. 물론 회사만 힘든 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듭니다. 이 점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직장인들만 놓고 본다면은 회사가 내년에 위기에 처한다면 그럼 HR 담당자 입장에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 위기가 오면 또 좋은 점, 좋다기보다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 거는 본질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근데 회사가 지금 경영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한 걸 그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다면 아예 안 할 거냐? 해야 된다면 뭘 먼저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R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위기가 닥치면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막상 위기에 닥치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그래서 HR 담당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역설적으로 그동안 많은 교육 훈련비를 지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그 다음에 참가자가 좋아하는 교육들 많이 운영해왔단 말이에요. 만족도 높은 교육들, 재미있고 등등등등. 그런데 왜 우리 회사는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가? 물론 비단 HRD가 주관하는 활동만은 아닐 거예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각 모든 부서에 있어서의 리더십 발휘, 복합적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모든 회사 내 모든 부서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했다면 경영 위기는 왔을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런 관점에서 HR 담당자가 주관했던 사내 교육들, 수많이 진행했던 그 교육들은 그럼 경영 위기를 맞이하기까지 과연 도움을 준 활동이었는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건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경영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그럼 내년에는 그대로 갈 거냐? 아니라면 무엇에 초점을 둘 거냐?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만 저의 관점도 보시라. 사실 HR 담당자뿐만은 아니에요. 경영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미치는 거예요. 경영진, 단위 조직의 리더, 그리고 실무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기 극복을 하는 또 방안으로서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경영 위기의 자초 요인 중에 하나도 모든 임직원들의 능력과 역량의 부족.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모든 임직원들의 능력과 역량의 향상. 역설적이죠. 자, 이제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회사가. 여건도 안 좋을 거예요. 교육훈련비 엄청 깎일 거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들어갈 거고. 또 시장은 또 어렵고. 우리 경쟁력은 또 만만치 않고. 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 극복하는 방안 한번 찾아보자. 그걸 HR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면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 이게 보여요. 물론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내린 사람 중에는 회사의 핵심 인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누군지는 그래도 이제 선명하게 보일 거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 이 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회사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즉 그 이야기는 고객한테 고객이 원하는 밸류를 제공을 해서 그 반대급부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따라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최소한 우리 회사의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 밸류 체인 선상에 있어서의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HR 담당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의 업이 뭐지?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밸류 체인이 뭐지? 그럼 밸류 체인이 고객한테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아니네? 그럼 어떻게 개발하지? 어떻게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선상에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HRD는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회사의 바깥을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전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더와 구성원이 능력과 역량이 개발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HRD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의 전산 목표 달성의 핵심은 우리 회사의 밸류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모든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밸류 창출을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 위기는 좀 더 늦게 오거나 작게 오겠죠. 결국 경영 위기의 자초는, 초래한 거는 결국 우리 회사의 밸류체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류체인을 이야기할 때 그 업종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회사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밸류체인이 있는데, 가령 도매업과 제조업과 유통업은 밸류,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 가치가 만드는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조 쪽이 R&D가 중요하지만 도매나 유통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생산이 아니라면 원재료, 이 부분에 대한 가공은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밸류체인이 뭐냐, 이건 결국은 가치를 만드는 데의 코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경영관리 직구는 업종 규모 불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만 어떤 경영 지원이냐, 우리 회사의 밸류체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는 거죠. 사람을 뽑고 채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마케팅하고 재무, 자산관리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우리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 뭐 등등등등. 그래서 경영관리 직구는 거의 기성품이에요. 근데 경영관리 직군을 뺀 우리 비즈니스 모델 밸류체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직무들을 맡고 있는 임직원들은 그 밸류체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알고 그걸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실은 최선을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좋아요. 과거는 있고. 그럼 앞으로 이 위기 극복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예요. 더 많이 일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물론 경영 위기에 처했는데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하기보다는 자, 지금까지 했던 일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밸류 체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서 부합되지 않는 거라면, 적합하지 않는 거라면 뒤로 빼거나 없애자. 그럼 일의 총량은 안 늘어요. 그런데 밸류 체인을 만드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네? 필요한 게 있었네? 그 부분을 채우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하지 말자. 그럼 일의 총량이 남을 거 아니야. 여러 개 생길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걸 추가하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얼마큼 동의하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본질이에요. 저도 뭐 직장 생활만 20년을 했었단 말이에요. HLD로만 했는데 IMF도 겪고 외환위기도 겪고. 그럼 HLD에서 특별한 건 뭐 있었느냐? 본연의 교육들이었어요.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 승진자에 대한 교육, 조직 문화 활성화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조직 문화는 건 딱 어떤 겁니까? 위기 처했어. 위기를 극복해야 돼. 여기선 열애 없이 무엇을 알고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알고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또 조직 활성화예요. 다만 지향점은 위기 극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영진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죠. 비용 절감하자, 매출, 고객 만족도 더욱더 매진하자. 그럼 그것에 장애되는 것들, 뭐지? 필요한 건 뭐지? 인식이 변해야 되네? 그럼 인식 변화시키는 거. 모르는 게 있네? 고객 만족시키는 걸 잘 못하네? 생산성 상상 방법을 모르네? 그게 교육이 되는 거죠. 당분간은 경영 위기 극복할 때까지는. 물론 기본적으로 신규 입사자, 승격자, 전사 조직 활성화 워커샵. 물론 여기 타겟은 위기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교류 관계 잘 됐어. 막상 떠나보면, 헤어져 보면은 장점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동안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 눈을 좀 희미하게 만든 필터링이 사라져서 본질이 보여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재가 누군지. 그럼 인재라는 것은 뭔가 남다른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과 역량이. 그죠? 그렇다면 인재는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필수 교육이 있어요. 그거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질문.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회사가 이걸 계기로 큰 성장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역할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심각히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경영 위기를 겪은 회사를 보세요. 잘 나가는 회사들이었어요. 잘 나간 회사일수록 그 위기는 더 충격인 거죠. 지금 그런 회사 많습니다. 제가 특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신문 지상 보면은, 뉴스 보면은 잘 나갔던 탑 클래스 회사인데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그룹 차원의 위기든 아니면 계열사 차원의 위기든. 좀 도발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잘 나간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도 많이 했어요. 훌륭한 좋은 교육들 했는데 왜 경영 위기가 왔지? 물론 교육 때문에 경영 위기가 왔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냐 이거죠. 지향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교육을 하진 않았는지,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만 높이는 그런 교육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내용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육은 안 했는지. 자, 과거는 잊자고요. 과거는. 그럼 앞으로도 교육을 한다면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을 할 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교육하자. 이거 힘든 거네 어려운 거네 하지 말자. 이거 만족도 높게 나오겠어 교육 참가자들? 에이 안 와. 그럼 하지 말자.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능력에 대한 교육. 힘들 거예요. 힘이 든 내용일 거예요. 어려운 걸 거예요. 쉬운 거면 누구나 위기를 극복했었겠죠.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겨낸 사람,
이겨낸 회사가 결국은 위기를 탈출한 거죠. 당분간은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에서의 교육은 쉽지 않고 어려운 교육일 거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상태였다면 아예 거들떠보지 않았던 교육이 대부분일 거다. 그 교육을 해야 된다. 왜? 살아남으려고. 그렇다면 그 교육이 원래 본질이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걸 하고 추가적으로 교육생이 만족해하는 교육. 누구나 들어도 좋은 교육. 그런 게 추가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거는 있자고요. 이제 지금은 위기 극복하자고요. 근데 그 HRD 담당자가 CEO로부터, 경영진부터 오다 받았어요. 위기 극복을 그냥 방안 내놓으래, 교육으로. 그 시작점을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체인에 대해서 각 연관되어 있는 각 직무의 담당자와 그 리더와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다 해야 돼요. 그걸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이 가야 된다. 근데 위기 극복을 위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일 거겠죠. 재미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근데 위기인데 교육 훈련비가 없네? 삭감이네? 내부 강사 써야 되는데 없네? 그럼 못하네? 이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사내 강사 쓰면 되잖아요. 회사 잘 나갈 때 나 잘났네 이런 사람 많지나요. 학력도 스펙이 좋고 다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자. 그리고 회사 내부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 직무마다 밸류체인 거점에서 고객한테 제공할 밸류를, 가치를 높이는 데 뛰어난 이미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직무 전문가 또는 그런 회사 내부의 경영 직군 쪽에도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을 활용하자. 사내 강사란 말을 좀 바꾸면 우리 회사 내부에서 겪는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우리 회사 입맛에 딱 맞는 직무 전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그들은 어찌 보면 다른 회사에서는 정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찾듯이 우리 회사 내부의 직무 전문가 또는 뛰어난 그런 역량 갖춘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 뛰어난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내 강사란 말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경시? 뭔가 무게감이 좀 낮아지는, 그건 좀 버리시라. 사내 강사를 활용한다면은 비용적인 문제는 극복하지 않습니까? 타겟은 명확해요.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 직무의 직위별로, 직급별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극복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의 발휘. 거기에 초점을 둔 교육이라면 사내 강사로도 충분하다. 돈 문제에서 극복된다. 당장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나요. 아직 방법을 못 찾고 있다면, 돈 때문에 못 한다면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 사내 전문가를 활용하자. 그리고 우리 내용을 축소해보자. 뭐로?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교육으로만. 경영 위기가 왔든 안 오든 HRD 담당자 입장에서 가져야 할 관점은 사내 또는 외부 교육을 보낸다면 어떤 교육을 보내야 되는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역량, 리더에게 적용되는 리더십 역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 여기서 벗어난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교양 입문, 외국어는 사실은 스펙이에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각 조직이,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에요. 그거를 갖춰야 입사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거를 교양과 입문과 어느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갖고 있고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지, 회사가 키울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가 키울 거는 스펙은 똑같더라도
고성과, 높은 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 교육은 회사가 정한 역량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영 위기라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애당초 회사에서 제공해야 되는 사내 교육, 보내야 되는 외부 교육에서는 인문 교육 외국어는 사실은 후순위에 아주 저 멀리 있어야 돼.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HRD는 전적으로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구성원과 리더의 능력과 역량 개발 쪽이다. 특히 직무 전문성은 현업부서 목이고 개인의 목이에요. HRD는 그런 활동들을 도움되는 교육제도를 지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IDP, OJT,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부서 내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 등이죠. 회사가 지금 당장 경영 위기예요. 그러면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에만 초점을 두자. 그리고 가성비, 비용 대비 효과를 분명히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면 이제는 못하거나 후순일 거예요. 사실 이건 맞아요.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창출되기 돼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함에 그러려면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럼 HRD 입장에서도 입문, 승격자, 전사 조직 활성 워크샵, 우리 회사가 밸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신규 입사자가 당연히 알고 해야 되는 것. 각 직급의 담당자들, 각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직급별로 요구되어지는 밸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직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과 역량을 가르쳐주는 게 승격자 교육이고요. 밸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우리 임직원들의 어떤 행동, 사고방식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거를 개선시키는 게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샵, 조직문화 관리란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애당초 해왔던 거다. 했어야 되는 거다. 근데 과거에는 좋아요. 뭐 어떻게든.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자리에 옮겨놓고 중시해야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HRD 담당자가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에 있어서는 직접 교육과정 기획 개발 운영은 못해요. 개인의 노력이고 현업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직무 전문성의 교육의 그 목표점 뭐냐? 결국 전산 목표와 연관이 돼서 단위 조직이 할당이 되고 단위 조직에서 개인에게 배분된 그 전략과제, 전산 목표와 연관이 된 전략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거다. 근데 직무 전문성은 당사자, 그리고 현업부서 목이 크고 HRD는 서포트, 어떤 교육제도 지원을 통해서 기여할 뿐이다. 이게 참 딜레마에 특히 이렇게 경영 위기에 속해 있다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회사 경영 위기인데 신입사부터 OJT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OJT마저 안 하면 직무 전문성을 배우기에는 그나마 교육이 또 없어요. 아, 경영 위기인데 무슨 부서별로 직무 교육을 해. 응? 하루하루 보내는 것도 힘든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전투를 치르려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장치, 장비 또는 전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방에 있는 G부가 있는 HRD 담당자가 전방까지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현업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가 됐었거나. 이 점에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즉시 하자고요. 내 직무 전문성 높이는 거, 우리 부서의 직무 전문성 높이는 거, 해당 부서의 리더와 그 직무의 베테랑, 당사자, 이들이 스스로 직무 전문성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직무 전문성 향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외국 기업은, 미국 같은 그런 외국계 기업에서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은 아웃시키고 갖춘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직무 전문성을 있음을. 리더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자,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많은 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HRD 담당자라면 현장 지금 위기를 직시하자. 이게 본질로 돌아가자.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하자. 그럼 그 무게중심 어디냐?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 개발. 이게 HRD 본질이라니까요. 본질로 가자. 기본으로 가자.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거 빨리 배워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원래 했어야 되는 것, 잘하고 해왔다면 그걸 더욱 집중하자. 이 취지입니다.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HRD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밸류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좀 두자. 근데 직무 전문성만큼은 나 자신의 문제고 우리 부서의 문제다. 리더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사 차원에서 HR 담당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거다. 자, 위기가 안 왔으면 더 좋은데, 자, 왔으면 이제 극복을 해야죠. 근데 그 극복 과정에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니까 일의 총량은 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불필요한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룸이 생기면, 일의 총량에 룸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필요한 걸 추구하자. 단언하건대 경영 위기 극복은 원래 해야 됐던 것 하면 됩니다. 생각과 행동, 일은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가치가 제공되어지는가? 가성비 좋은 가치가 되는가? 경쟁력 있는 가치인가? 근데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다면 지체 말고 하자. HR 담당자는 모든 임직원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여건 만들어주고 모르는 거는 알려주고, 그런데 1차적으로 가자. 그리고 비용 절감 부분이 있어서 교육 훈련비도 없을 테니 이럴 때는 사내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자. 저는 위기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온 게 아닙니다. IMF도 겪었고 외환위기도 겪었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커다란 고통도 겪었잖아요. 코로나도 있었을 거고 예전엔 사드도 있고. 저는 위기 극복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참 개인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근데 이제 나라부터 이제 뭔가 전환점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 전환점이 생기고 활력을 되찾는다면 그래도 경제 인프라, 회사 경영의 어떤 그 배경, 인프라 부분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회사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더 빨리 수습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 입장에서는 특히 뭐 이 영상 보지는 않겠지만 자영업자분들 무척 힘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그나마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자영업자보다는 좀 나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에 둘러보면은 지금 나의 여건이 또 그렇게 보면은 최악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